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최근 통화정책 결정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준금리가 2.75%로 동결됐죠? 네, 맞습니다. 동결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실 그 배경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렇죠. 특히 미국발 그 무역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 같고, 또 국내 경제 지표들도 좀 엇갈리고요. 네, 보내주신 그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은행이 지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딱 드러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뭐랄까 앞으로 경제가 어떨 거다.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줄 법도 한데 네. 지금은 딱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아, 정말 데이터 하나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럼 기준금리 목표는 2.75% 유지, 그리고 그 은행 대출 기준금리인 뱅크레이트가 3%, 예금금리는 2.70%로 이것도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 기준 금리 주변에 상하단 복도 역할을 하는 금리들이죠. 네. 이것도 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역시 가장 큰 배경은 미국과의 그 무역 발등, 이걸로 봐야 할까요? 네, 뭐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뭐 부과했다가 또 철회했다가 협상을 하는데 결과는 알 수 없고. 네, 또 뭐 추가 조치 나올 수 있다 이런 위협도 계속 있고요. 예전에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처럼요. 이런 불확실성이 캐나다 기업들한테는 정말 투자나 수출 계획 세우는데 직접적인 타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캐나다 내부 경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1분기 성장률 데이터가 나왔는데 2.2%면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숫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이게 약간 일시적인 요인이 좀 큽니다. 아, 일시적 요인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이제 관세 걱정 때문에 수출 물량을 미리 좀 당겨서 처리했다거나 아니면 재고가 좀 늘었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좀 있었고요. 아하. 실제 캐나다 가게나 기업의 최종 지출, 그러니까 최종 내수 수요라고 하죠. 이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합 수준이었어요. 아, 그럼 겉보기 성장률하고 체감 경기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요? 기계나 설비 투자는 여전히 좀 강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투자는 괜찮은데 반대로 좀 걱정스러운 신호들도 꽤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주택시장, 거래가 줄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이고요. 정부 지출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용시장이 좀 심상치 않아요. 고용이요? 실업률이 올랐나요? 네, 4월 실업률이 6.9%까지 올랐고요. 특히 그 무역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좀 줄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좀 몸을 사리는 걸까요? 네, 일부 기업들은 이미 고용을 좀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1분기 때 그 딴짝 효과가 사라지는 2분기에는 성장이 훨씬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아, 전망이 밝지만은 않네요. 그럼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는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네, 이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1.7%로 좀 낮아졌어요. 네, 그건 연방정부 탄소세 폐지 영향이 크다고. 맞습니다. 그 효과가 한 마이너스 0.6%포인트 정도 됐는데 이게 앞으로 한 11개월 정도는 계속 물가를 좀 누르는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럼 물가는 좀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중요한 건 근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변동성 큰 에너지나 식품 가격 빼고 보는 거요. 네네. 이 근원 물가 지표들은 오히려 4월에 2.3%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럼 표면 물가는 내렸는데 기저의 압력은 오히려 높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 은행의 진짜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경제는 좀 둔화될 것 같은데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높으니까 정책 방향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와, 정말 딜레마네요.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는 혹시 그 무역 분쟁 관련해서 비용이 오르는 것도 생각해야 할까요? 뭐 대체 공급선 찾고 이러느라. 네, 그것도 가능성 있죠.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반대로 경제가 둔화되면 그게 또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이 두 상반된 힘의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는 게 지금 중앙은행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평소보다 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군요. 앞으로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 정책의 실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심지어 내부 회의에서는요, 만약에 무역 갈등이 더 심해져서 경제가 확 나빠지고 물가 압력까지 좀 꺾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 금리 인하까지요.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네요. 충격, 미국 무역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고 내부 계기판,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러니 일단은 정지, 금리 동결로 상황을 지켜보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그 수출, 투자, 고용 지표들, 그리고 특히 그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캐나다 경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을 계속 걸어갈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다음번 금리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단 하나의 지표를 꼽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출 급감일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는 근원 물가의 급등일까요? 혹은 꽁꽁 얼어붙는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